안녕하세요. 회전의 중국어 공작실입니다. 썰로만 봐주셨으면 하는 최신 중국 연예 뉴스 시작해봅니다. 계약 문제로 인해 조로사와 갈등을 빚었던 조로사의 전 소속사 은하의 파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자본들이 주주 명단에서 탈퇴했다는데요. 이는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고 있죠. 예전부터 파산 조짐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고위층 간의 관계가 좋지 않았고 인사이동이 빈번했다고 합니다. 또한 주주들 간의 내부 갈등으로 인해 소속 연예인을 밀어줄 여력이 거의 없었다고 하네요. 그 전에 조로사 덕분에 돈을 벌어서 그럭저럭 버틸 수 있었으나 이러한 시기에 조로사와 회사가 계약 문제로 다투기 시작했으니 소속사 입장에선 엎친 데 덮친 격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조로사는 새로운 자본을 후원자로 삼아 은하를 떠났고요. 그 후에도 은하에는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 조로사는 새로운 발전을 선보일 예정이며 자본은 조로사를 지지하고 있죠. 곧 신작 촬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며 예전의 부정적인 뉴스도 모두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로사를 팬들은 굳건히 지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윤희는 뛰어난 활약으로 큰 인기를 얻은 후 많은 고작 로맨스 작품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와 맹자의 커플 인기는 여전히 높다고 하고요. 자본 측은 이에 두 사람을 또다시 상공주에 캐스팅했으나 양측의 팬들은 이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윤희의 스케줄이 꽉 차 있다고 하는데요. 차기작은 귀향진이고요. 이 드라마는 이윤희를 먼저 캐스팅하고 여주를 나중에 캐스팅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많은 여배우들이 이 드라마에 주목하고 있다고 하고요.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인기 많은 여배우들도 찍고 싶어 하지만 번위 문제 때문에 선뜻 오디션에 응하진 않고 있다고 하네요. 송일용의 재벌 2세 여자친구의 출신이 정말 대단하다고 합니다. 부친이 상해 영시의 사장인데요. 이곳이 정말 대단한 것이 알리 영화사 271, 텐센트 등과 지분 협력을 하고 있으며 안락전과 대주제도 제작한 업계 선두급 영화사라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송일용의 상황이 꽤 좋지 않았는데요. 우정과의 계약 해지에 실패하여 한때 활동을 아예 못하기도 했습니다. 탈출구를 찾기 위해 송일용은 인맥을 확장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이 재벌 2세 여친은 우정에게서 벗어날 비장의 무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여친 쪽의 의지에 상황을 타게 했고요. 결국 지금은 쉬지 않고 드라마를 찍는 중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여친을 사귀는 과정에서 안젤라 베이비가 송일용을 많이 도와줬다는 점인데요. 송일용을 위해 여친의 환심을 샀다고 합니다. 현재 안젤라 베이비가 침체기에 있는데 송일용은 안젤라 베이비를 도와주고 싶어 하죠. 그래서 여친에게 안젤라 베이비에 대한 좋은 얘기를 하며 작품을 주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장문 덕후가 영상화되는 과정에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최근 거의 캐스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벌써 왕학자와 맹자이 측이 번위 문제로 논쟁을 벌였다고 하고요. 누군가는 출연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도 내놓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행인지 공동번위, 즉 평등번위가 될 것 같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에 양측 팬들이 매우 불쾌해하며 광장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고 합니다. 아직 공식 발표도 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만약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다면 어떤 싸움이 벌어질지 상상만 해도 엄청날 듯 합니다. 장문 덕후는 확실히 왕학체 쪽에 먼저 제의했다고 하고요. 맹자이는 구중자로 큰 인기를 끈 후 1번 번위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맹자이의 소속사 사장이 무슨 수단을 써서든 이익을 쟁취한다는 것인데요. 번위 문제 매번 불거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각 대형 플랫폼에서 BL, 즉 탄미국으로 인기를 얻은 배우들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초기에 출연한 황경유나 주일용, 샤오잔, 왕이보는 왜 괜찮은 걸까요? 이들의 드라마 방영 시기가 매우 일렀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방영 제한이 없었는데요. 단지 드라마만 금지시키고 배우를 출연 금지시키진 않았죠. 이는 세금 문제가 있는 연예인과 같은 경우인데 첫 단계는 드라마 촬영을 금지시키고요. 두 번째 단계는 연예인과 계정 모두를 폐쇄하고 드라마 또한 방송할 수 없습니다. 현재는 3단계로 연예인과 계정은 유지할 수 있으나 드라마는 방영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어떻게 변경될지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일용, 샤오장, 왕이보는 탐귀이지 탐미와는 여전히 큰 차이가 있다고 하네요.
입청훈이 순조롭게 종영되었는데요. 서브 커플로 나왔던 전희륜도 상당한 화제를 얻었습니다. 차기작은 장문 덕후로 서브 남주가 될 것 같네요. 최근 조례영이 거의 쉬지 않고 작품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주관이 매우 뚜렷하다고 하는데요. 2024년과 25년에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요. 구중천의 촬영 기간은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정우영광의 개반 외에도 망고의 단편 드라마 간단적 인생 출연을 고려 중입니다. 그리고 광선의 영화도 접촉 중인데요. 바쁜 스케줄이 예상됩니다. 강산 위빙이 곧 크랭크업 된다고 하는데요. 이 드라마는 촬영 처음부터 끝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크랭크업까지 모든 것이 순조롭게 마무리되기를 바라고요. 일서수가의 방영 성적이 좋아 광고 제의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차기작은 아이치의 무협극 부생보축과 접촉 중이라고 하네요. 장문 덕후는 원래 원탑 여주 소설인데요. 이것을 원탑 남주로 각색할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긴 했지만 좋은 성적을 내긴 힘들다고 하는데요. 신뢰가 과연 뛰어난 시나리오 작가를 찾아 원작의 멋을 잃지 않으면서도 남자 주인공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왕아치는 신뢰와 합작한 지 꽤 오래되었다고 하고요. 장문 덕후의 크랭크인은 그렇게 빠르게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12월에 망고의 예능 친해적 객잔 촬영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네요. 오선희와 찍은 유희가 10월 말에 크랭크업 됐는데요. 이 드라마의 경우 양측 팬들이 보이콧하는 바람에 크랭크인과 크랭크업 모두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차기작은 망고의 저수호자가 될 것 같은데요. 전극 소재라고 합니다. 양미의 생만물이 CCTV 8에서 다음 주에 방영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드라마 명일낙원의 종초이, 윤방, 장하음, 심월, 주결경 등이 참여하며 곧 크랭크인 된다고 하네요. 시아오잔 주연의 몽중정 나편애가 CCTV1에서 11월 17일에 방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빌리빌리의 드라마 명운적 칠윤 계신 안전 주연의 정합회자 왕천진이 캐스팅됐고요. 12월 크랭크인 예정이며 촬영 기간은 34일이라고 합니다. 양쯔가 예전에 신뢰와 합작할 때 이중 대본으로 고생한 적이 있어 신뢰와는 같이 일을 안 한다고 합니다. 단권차가 정말 바쁘다고 하는데요. 수업을 듣거나 촬영을 가거나 둘 중 하나라고 합니다. 파파라치가 단권차를 거의 찍을 수 없다고 하네요. 조례영과 풍소복은 연락할 때 아이 이야기만 하고 다른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동근이 자신이 쓰던 휴대폰을 사천위안 약 80만원에 팔았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매니저가 급히 가서 더 비싼 가격으로 다시 되찾아왔다고 하는데요. 누군가 휴대폰을 복원해서 사진이나 전화번호를 유출할까봐 그랬다고 합니다. 장릉혁이 누린내나는 양고기를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누린내가 안 나면 양고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답니다. 조르사가 S급 드라마 공옥 출연을 고려 중이고요. 남주는 양옥문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당쪽의사록 시즌3의 방영 효과가 날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주행했던 시청자들이 강추하고 있다고 하네요. 중국의 투자자들이 임의신에게 드라마 출연 제의를 하고 있습니다. 출연료도 임의신이 대만에서 받는 것보다 10배 정도를 부른다고 하네요. 맹자이가 접촉 중이던 비밀세계가 원래 내년 1분기에 크랭크인 예정이었으나 연기되었습니다. 연말이 되자 많은 투자자들이 빈손이 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오가던 드라마들도 현재 촬영이 시작도 안 되거나 멈췄다고 합니다. 이윤희가 중고가 브랜드 모델을 맡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두세 개의 광고주 측과 협상 중이라고 합니다. 양양이 유쿠 측과 범인수선전 시즌2 제작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비록 방영 성적은 그저 그랬으나 양양이 범인수선전의 캐릭터를 정말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시즌2 출연에 적극적이라고 합니다. 조로사가 새로 설립한 공작실에서의 발언권이 상당히 강력하다고 합니다. 현재 2편의 드라마 출연이 논의 중인데요. 후반부 투자에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근원에게 3편의 드라마 제의가 들어왔는데요. 중생지문과 봉불서, 그리고 왕성월과 두 번째로 찍는 타락춘야라고 합니다. 리옹이와 장혜범이 합작한 신작 기라간타가 지난달 촬영이 중지됐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촬영이 재개되지 못했다고 하네요.
백록 왕성월 주연의 당군 기한이 12월 말 방영 예정입니다. 마사순과 장만희가 텐센트의 미스터리 시대극 해온3 촬영을 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총 12회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네요. 최근 텐센트에서 장하음을 적극 밀어주고 있습니다. 귀란, 명일낙원, 도빈왕자 그리고 대당 피주기에 출연했는데요. 서브 여주입니다. 서브 여주로 얼굴을 알린 후 저예산 드라마에 주연으로 출연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최근 왕초연이 다이어트를 했다고 하는데요. 거의 뼈말라 수준이라고 합니다. 장양남의 신짜 니나 기점 남주로 범승 승축과 심도 있는 접촉 중입니다. 공동번위가 될 것 같네요. 진호키에게 서브 여주 제의만 가고 있다고 합니다. 왕성월과 오가이가 협연한 암영정탐은 2022년에 찍은 드라마인데요. 아직까지 방영이 안 되다가 얼마 전愛知에서 판권이 사갔다고 합니다. 방영을 준비 중이라고 하네요. 진효의 키가 171인데 몸무게는 40kg대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아직 다이어트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다닌다네요. 정우회와 이란종 모두 월드와라 계약서에 정식 사인을 했습니다. 정우회가 1번 번이라고 하네요. 오근원과 진철원이 오랜 시간 강산 리빙을 같이 촬영했음에도 위챗 팔로우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 사람 모두 단톡방을 통해 소통하면서 일했다고 하네요. 임가륜 역시 콘서트를 열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부신박이 평소 촬영할 때 부인과 아이를 대동하고 찍는다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부인이 부신박을 의심해서라고 하는데요. 누군가 부신박을 꼬시는 걸 두려워해서라고 합니다. 장한이 상해에서 거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해에 신혼집을 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사귀고 있는 여친이 상해 사람이라고 합니다. 진희정이 아들을 낳은 후 진희정의 모친이 북경에 와서 손주를 돌봐주고 있다고 하네요. 양주주연의 3편의 드라마 국색방화, 가업, 생명수 모두 2025년 중국 광전의 시청 정품의 밤 후보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스케줄 문제로 양쯔는 참석이 어렵다고 하네요. 성희 주연의 장안 24개가 12월 중순 CCTV 8 6회에서 방영 예정이라고 합니다. 텐센트에서 출품하는 고장 직업 드라마 도필랑자의 여주로 하몽 측과 접촉 중입니다. 진철원의 팬들이 유자잎을 많이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강산 리빙 크랭크업 때 진철원의 애군을 없애기 위해 준비한 것이라고 합니다. 양주 주연의 청자맹이 언제고 방영할 수 있으나 플랫폼에서 광고주를 구하지 못해 계속 미루고 있다고 합니다. 연우 영환이 이윤희에게 어떠한 이익도 가져다 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매회 평균 조회수가 1,500만 회였다고 하는데요. 올해 방영된 드라마에서도 30위에도 들지 못하는 성적이라고 합니다. 어사소호작2는 이미 심의 통과가 돼서 언제든 방영할 수 있으나 플랫폼에서 아직 방영 편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영 시기를 알 수 없다고 하는데요. 원래는 올해 여름에 방영된다는 썰이 있었으나 12월로 미뤄졌다는 썰이 돌고 있습니다. 봉황태상이 방영된 지 4, 5일 정도 됐는데요. 매회 조회수가 500만 회 정도라고 합니다. 이 성적을 끝까지 유지할지가 관건인데요. 많은 드라마들이 후반부로 갈수록 조회수가 낮아지기 때문이죠. 수령음이 괜찮은 수입을 올렸다고 합니다. 방영 성적이 보통이었는데요. 하지만 후반부에 팬들의 초점, 즉 익스프레스 유료 미리 보기를 많이 결제하는 바람에 수입이 올라갔다고 하네요. 익스프레스를 한번 결제하는데 20위안 약 4,000원 정도면 된다고 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워만 부젠부산.